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11월 12일 금요일 아주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두 가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어제 방한한 미국의 오소프 미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조지아주 최연소 상원 의원이라고 하더군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오소프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일 합방은 미국의 카스라 테프트 협약을 승인한 탓이다. 한국전쟁도 일본 대신 피해국인 한국을 분할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이 더욱 중요하다. 글로벌 이슈 잘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더욱 중요했던 것은 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한국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그야말로 역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윤석열 후보는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핵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러한 한일 관계도 1998년 DJ 김대중과 오부치, 당시 일본 총리였던 오부치 그 선언가 신한일 시대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2.0 시대를 열겠다. 또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 문제인 것이다. 라고 흔한 이야기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 또 좌파들이 야말로 역사를 마구 난도질하고 역사를 비뚤어지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적진에 바로 중심부로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제 보면서 가장 중요한 역사와의 전쟁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좀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니 뭐니 또 보면 대장동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털어가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 우리 유권자들은 과연 어떠한 대통령을 택해야 할 것인가? 바로 현대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이재명 씨가 얘기한 건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재명 씨가 어제 보니까 미국의 승인 때문에 한일 합방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카스라 테프트 1905년에 있었던 흔히 이제 우리 역사 시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총리였던 카스라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만 테프트 미 육군 장관하고 서로 구두로 밀약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일본은 그 당시 1898년이던가요? 스페인과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을 취득했는데 그 필리핀에 있어서의 미국의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갖다가 상호 인정한다. 라는 것이 바로 카스라 테프트 그 조약입니다. 이걸 갖다 단순히 미국의 카스라 테프트 조약 그 밀약 때문에 한일 합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씨 정말 무식하다는 이야기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남하를 갖다가 견제했던 미국과 영국, 특히 영국이죠. 영국은 이미 영국과 일본의 영일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를 옥죄하고 결국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대한해협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러일 전쟁이 이제 종전될 무렵에 미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미국이 개입해서 러시아, 그 당시 미국이나 영국, 이른바 앵글로색슨족들이 보았을 때 러시아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츠머스 그 지역에서 일본과 러시아 대표단을 끌어다 놓고 결국 러일 전쟁을 중지하게 되는 게 미국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때죠. 그들의 목적은 간단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한반도를 갖다가 집어삼키게 되어 있었죠. 하기야 이재명 씨나 좌파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먹히는 일이 러시아에 먹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무려 100년도 훌쩍 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놓고 미 상원의원 방안에서 뭔가 좀 잘 지내보려는 상원의원한테 미국이 승인한 통에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했다, 합방했다.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무슨 뭐 일본의 종주국입니까? 미국이 승인 안 하고 그러게. 두 번째, 최근에 보니까 그 점령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도 보니까 이재명 씨, 미군은 해방 당시에 점령군이었는데 곧 뭐 동맹이 되었다. 그 자기 지난 7월 달에 했던 얘기를 결코 바꾸지 않고 있어요. 뭐 사실 뭐 역사적으로 따지면 점령군 맞죠. 왜? 그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부속도서였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니 미국과 그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각자 점령했던 거예요. 다만 프로파간다에 능했던 소련 군들은 자기들이 해방군이다 라고 얘기했고, 미군은 하지 중장이 와서 우리가 한반도를 갖다 점령하고 당시 일본의 그와 그와 같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점령한다. 뭐 당연한 거죠. 그거 갖고 점령군이 아니, 제가 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거 갖고 지금도 이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뭐 미제가 아직도 한국을 점령하고 있다느니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느니 이런 헛수작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쯤 보면 이재명 씨가 왜 지금 또다시 2002년에 팔아먹었던, 당시 노무현 후보가 한번 팔았던 반미를 갖고 또 상품화 시키려 들까? 왜? 문재인 4년 반 동안에는 일본을 주로 팔아먹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9년 한일 간에 아주 갈등이 격했고, 그 당시에 일본이 각종 뭐 에칭가스 등의 수출 규제 들어가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지지 않겠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조국 씨 뭐 했습니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죽창가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기 거북선 횟집에서 일부러 그래놓고 최근에 한 게 뭡니까? 최근에도 얼마 전에 물러갔습니다만 G20 정상회담에 참여해갖고는 어떻게 하든지 스가 히데요시 그 일본 총리하고 한번 눈 한번 맞춰보려고 비굴하게 굴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참,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2년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의정부의 동두천이던가요? 그 효순이 미선이 그 미군 장갑차에서 어린 여중생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 좌파들을 벌떼같이 일어나서 촛불잔치를 벌이죠. 그때 문재인 씨 노무현 씨군요. 노무현 씨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미는 좀 어떻습니까? 나는 미국 가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반미로 세게 장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노무현 씨 대통령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아들 미국 스탠포드, 딸 미 뉴욕인가요? 허드슨 강변에 고급 빌라. 반미문 어떻고 미국 가본 적이 어떻습니까? 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현혹시켜놓고 정작 자기 자식들은 미국 못 보내서 안달이 났던 것이 이 좌파들의 위선이죠. 또 노무현 대통령 2007년에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나중에 회고록에 쓰면서 로버트 게이츠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미를 갖다 주장하는, 미국에 반대하는 좀 정신이 이상한 대통령이다. 동맹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정작 본인도 나중에 2012년 대선 때 밝혀진 바입니다만은, 즉 김정일과 노무현의 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나왔죠.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5년 내내 북한 대변하고 미국하고 싸운다고 힘들었다고. 자, 이와 같이 반미를 갖고 다시 이재명 씨는 장사를 한번 해볼 요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정확히 짚고 있어요. 지금 남북 관계는
지난 4년 반 동안 이미 주종의 관계를 전락했다. 왜? 북한은 그 사이에 핵과 미사일을 갖다 너무 엄청나게 증대시켜서 이제 사실상 드facto 핵 보유국이거든요. 북한이 헛기침하고 뭐 김정은이 헛기침하나요? 김여정이 헛기침해도 우리가 절절 기는, 우리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없이 할 거 없이 절절 기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세계에 나가서 김정은이 대변하고 다닌다 그래갖고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북한 옹규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평양 와서 국수를 처먹을 때는 온갖 요사를 다 떨더니 내려가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뭐 이래도 꼼짝 못하는 이런 나라 됐으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대로 이미 주종관계로 전락했죠.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뭐 김대중 오부치 2.0 이 부분 갖고 지금 이재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시비를 걸어요. 어쩌고. 참 보면 이재명 씨는 정말 모르겠어요. 뭐 이 양반 보면 뭐 대장동 뭐 이런 거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 당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1년인가요?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 대법원에 김능환이라고 있어요. 뭐 쇼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역사에 반드시 기억해놔야 됩니다. 대법원 그만두자마자 자기 와이프하고 뭐 저 편의점 하겠다고 덕하니 뭐 물건 나르는 생쇼했던 김능환. 이 친구가 뭘 했냐 하니까 독립을 한다는 그러한 각오로 판결을 내린 것이 지금 그 판결을 내리면서 파기환송했던 게 뭐냐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뭐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만 그동안 다 각하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김능환이라는 친구가 보면은 자기가 독립운동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그리고 덜렁 써놓으니 그거 갖고 이제 2018년에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돌아와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김능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섣부른 그 진짜 치기 어린 불장난에 외교 관계와 국제 관계가 휘투루마투루 흐트러질까봐 박근혜 정부에서 애를 많이 썼죠. 근데 그거 다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 유야무야시키고 그 다음부터 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또 일본 기업을 상대로 현금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니 지금 최악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갖다 다시 한번 재환기하면서 2.0 시대를 열겠다. 이재명 씨 잘 들으세요.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오부치 당시 일본 총리는 뭐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그런 걸 통절하게 반성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일본의 그쪽에서는 천황이라고 그러죠. 덴노. 일왕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한다고 얘기했던 것이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당시 히로히로 일본 덴노 즉 일왕이 통속의 념을 금할 수 없다고. 근데 히로히도가 죽었겠군요. 아끼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통속의 념을 금할 수 없다. 그런 흐름 속에서 93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노다마가 나오고 근데 고노다마 이후에 1995년에 그저 눈썹 허연 무라야마라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당. 무라야마 일본 총리 시절에 그때가 이제 뭐냐니까 종전 50주년 해방 50주년 되던 해입니다. 그때 또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98년에 왜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하고 선언을 갖다가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IMF 환란 위기 때 일본 자본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우리 잘 아는 사나머니 같은 거 있죠? 쫙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IMF를 두들겨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자본이 굉장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부치는 이미 전두환 대통령 때 일본 일왕이 직접 자기 입으로 했던 이야기
노태우 대통령 때 방일한 노태우 대통령한테 일왕이 직접 했던 이야기, 그리고 93년에 일본 관방장관 고노다마, 그다음 95년 딱 YS 때입니다. 그때는 95년 무라야마 총리, 그러한 것들의 흐름 연속선상에서 자, 오부치는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겁니다. 과거의 입장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 이젠 조금 잊고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영화를 개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저씨야. 그 다음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본하고 신어업 협정을 갖다가 잘못 맺어갖고 참 어민들이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정말 역사를 정확히 본다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당시 IMF 환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의 지원과 자금이 절실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조금 한 수 접고 접히고 일본에 들어갔던 것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거조차도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 완전히 무너지고 일본은 우리하고 상대도 안 합니다. 지금 너희 대법원 너희 먼저 알아서 해결해 이 사람아. 난 너희하고 할 얘기 없어. 그리고 정 너희들이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요,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 대법원이 만방으로 깨집니다.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반금원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한번 국가 간에 맺어진 협정을 갖다가 지 멋대로 바꾸면 그건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절대 이 문제를 들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일본 총리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무식한 이재명 씨는 갖다가 일본에서 말이지 왜 윤석열을 갖다 환영하는지, 당연하죠. 정상적인 사람이 나왔으니까. 법을 알고 정상적인 사람이 나왔으니까 일본 조야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합니다. 왜? 문재인 때 이게 잘못 틀어놓은 거거든요. 이건 역사를 완전히 딛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풀리질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말을 따를 리가 있겠습니까? 참. 그러니 지금 윤석열 후보는 DJ 오부치 2.0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동안 뒤틀려 꼬여있던 것을 바로 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너무 잘했다고 봐요. 사실 여러분, 역사와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당시 좌파 성향의 PD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KBS에서 무슨 짓 했습니까? 100년의 전쟁이라는 프로 만들어서 우리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 갖다가 남봉꾼이고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과거 물론 일본 망군 중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거 갖고 계속 비틀고 뒤틀고 왜 그런 줄 아시죠? 좌파들은 끊임없이 정말 50년 내내, 정확히 이야기하면 해방 이후부터 그 당시 박헌영을 중심으로 했던 좌파 계열들은 문화 권력, 이 문화 권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술가 그룹이 있고 방송 그룹이 있습니다. 문화 권력의 장악. 두 번째는 교육 권력의 장악입니다. 왜? 교육을 통해서 계속 후세를 갖다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운동권 출신의 전교조고, 또 386 운동권들 중에서 잘렸던 애들 중에서 조금 머리 좋은 애들이 만든 것이 사설학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손자들이 다니는 사설학원 그 오은아들을 잘 보세요.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러니 교육계 장악하고 있죠. 다음에 예술, 방송 등 문학에 장악하고 있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검사는 좌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원이, 국제인권법연구원이 이렇게 사법부에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사법부 권력까지를 야금야금 암약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와 같이 문화 권력, 교육 권력, 사법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교육 권력의 정점은 여러분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년에
있게 될 지방선거 때 절대 좌파, 흔한 얘기로 진보라는 간판 들고 나오는 이른바 좌파 교육감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한 짓 다 보셨잖아요. 옛날에 광노현이부터 지금 저 누굽니까 그죠? 서울시 교육감. 그 정작 반미 외치면서 정작 자기 아들 둘은 다 미국 보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전교제들이 그야말로 활개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 문화 권력, 교육 권력, 그 다음에 이른바 법원 권력으로 암약하고 있는 이러한 좌파의 핵심 중에 핵심을 갖다가 상대로 역사전쟁을 벌이겠다고 바로 그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윤석열 후보, 저는 격려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와 같은 이야기, 오부치 2.0 시대를 열겠다, 남북관계, 주종관계 이거 다시 바로잡아서 정상적 관계 만들어 놓겠다. 그 다음에 중국, 왜 사드 배치가 우리의 주권 문제지, 왜 니들이 왈가왈부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중국 시진핑 간의 정부 간의 구두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때 됐던 삼불 정책, 그거 어디 협정안 사인한 거 아니다, 국가 간 협정 아니다 라고 질러댔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와의 전쟁을 벌이는 윤석열을 좀 응원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